봅시다. 마지막 땅은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강노인과 땅은 소중한 거요. 파는 거 아니지. 땅을 이익이 창출로 수단으로 보고 개발하려는 사람들. 아이고, 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다 어차피 돈인 거지. 땅을 지키려고 하는 강노인과 땅을 이익수단으로 보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vs. 그러니까 갈등이 눈에 보이겠지. 아, 이 소설은 외적 갈등이 중심이 되겠구나라고 일단 확인. 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땅의 진정한 가치. 이게 글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택지 개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80년대 도시 변두리 원미동을 배경으로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80년대 도시 변두리 원미동을 배경으로 당시 사회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 왜 그러냐면 이 작가 양기자 언니가 실제로 이 원미동에서 살았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가난한 동네 도시 변두리인가요? 겁나 화려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대한민국은 땅이다. 땅을 사야 돼. 이렇게. 나중에 취직했다고 뭐 차 먼저 살 생각하지 마.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집 사, 집.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받아가지고 임대받으면서 살라고. 이 작품은 서로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들의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독자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강노인 편을 들 수도 있고 개발업자들 편을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해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죠. 갈래는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짧고요, 세태소설, 80년대 보여줍니다. 연작소설, 서점에 가서 저기 원미동 사람들 주세요 하면 책 두꺼운 거 이만한 걸 줄 거예요. 그 중에 요만큼 중간에 들어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연작소설 체크할게요. 80년대 팽배했던 개발 및 투기 세태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입니다. 총 11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된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 중에 하나로 당시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대립을 잘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80년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살았는지 알려준다. 옆에 세태적이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일상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누구를 비판합니까? 땅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 개발업자들에 대해서. 원미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원미동 80년대의 세태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의 그려지는 가치와 대립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미동이란 동네는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멀어? 사람들 많은 서울에서 멀어. 그래서 원미동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서는 도시 변두리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하층민인가요? 하층민까지는 아니고 좀 사는 게 팍팍한 사람들 정도 될 거다. 제재요. 땅을 둘러싼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래서 저는 얘를 외적 갈등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땅의 가치를 알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노인과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 서울 것들의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터 vs. 서울 것들이라는 말은 강노인이 하는 말이고 그 말을 그대로 따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작가도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이런 거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급격한 도시화로 전통적 가치가 몰락하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전통적 가치는 충효가 아니라 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가치가 몰락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진 돈이면 최고지. 당시 사회 현실에서 땅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밑에 귀자 언니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언니다. 나랑 나이 차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양 기자의 작품 세계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이모뻘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왔으니까 선생님 학생이지. 밖에 나가면 다 형이야. 다음 페이지 보러 갈게요. 비가 와서 미쳤나 봅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오른쪽 먼저 볼게요.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원미동,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도시 변두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층민까지는 아니고, 원미동, 쓰레기를 모아 태울 수 있는 공터가 있어. 옛날엔 그냥 쓰레기 막 태우고 그랬어. 미세먼지 이런 거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합니다. 소박하지만 활기찬 동네, 하지만 도시 변들이었다. 원미 지물포 주시, 여러분 지물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인테리어 가게로 바뀐 건데 장판이나 도배지 같은 거 파는 가게를 지물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물포라는 단어 자체가 80년대를 드러내는 소재가 됩니다. 지물포 주씨와 행복사진관 엄씨의 소개. 원미 지물포 주씨는 부산에서 미장일 하다가, 미장이면 뭐예요? 이렇게 공구리 치는 거,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시멘트로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바르는 거, 미장이. 요즘 일당 25만 원씩. 역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살다가 원미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행복사진관 엄씨, 딸 셋을 기르며 스스로 행복한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동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풍요롭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죠. 시작합시다.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고요. 발단에서는 배경과 인물을 소개해 주죠. 배경과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가, 나와 같은 구성 단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배경이나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근 열흘간이나 바람이 억세게 불어댔다 라면서 날씨 이야기 해주고 있죠. 요 정도면 배경 묘사.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아하, 꽃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은 언제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 지점이지.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 이 동네 더러워 죽겠네. 때때로 청소부들이 저 쓰레기를 모아 공터에서 불을 지르기 있었다. 세상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공터에서 그냥 불 지르고 있어. 그런 시대였었지. 그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휩쓸려 올라가고 민홍지보다 아주 얇은 종이 있어요. 비춰지는 종이. 민홍지보다 얇은 그름들이 나방떼처럼 떠돌아다녔다. 소설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있으면 머릿속에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돼. 다음 페이지.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이 시절에는 이 정도의 안전 개념이었겠지. 딴 집에 붙어서 불나면 몰라. 그런 거를 걱정도 안 하던 시절이었던 거지.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어린 아이들 차지였었다. 애들 불장난하는 거지. 짐을 포집 큰아들인 상수, 쓰레기차 끄는 김치의 막내딸 경옥이, 막내꾸러기 진망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일단 짐을 포라는 단어에다가 80년대를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확인. 별거 없어. 그냥 내가 필기하는 만큼 같이 필기하시면 돼. 이렇게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풀더미에 불씨를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네에서 불장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탄가스통 던져가지고 터져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 원미동 아이들은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법은 애당초에 배운 적이 없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밥 먹어라 하면 들어오는 거지.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랬어요. 하루 온종일 아이들의 떠도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한데 애들이 많아.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 떠들썩한 분위기. 그런 꼬마들의 불장난이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온전할 리가 없었다. 야, 아저씨가 불 피워놓고 갔어. 빨리 나와.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검댕투성이가 되고 때로 손을 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젖힐 무렵이면 의뢰 원미동 지물포 주씨가 등장했다. 오케이, 원미 지물포 주씨에 대해 이제 인물 소개해 줄 거예요. 맞아, 발단이었지. 원래는 부산에서 미장이 기술로 밥 벌어 먹었지만 어찌저찌 부천시 원미동까지 오게 된 주신의 지물포가 바로 공터 옆에 찻집이었었다. 맞바람에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물건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야, 도배지, 장판, 온갖 종이 하니까 불 붙으면 이 아저씨는 끝이야. 그가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와서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꽁무리를 빼고 달아나 버린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지. 행복사진관의 셋째 딸인 3살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이 벗겨져서 넘어지는 통에 숨너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관 엄씨는 또 이제 인물 소개할 거죠. 딸만 셋을 두어서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첫째 엄지, 둘째 엄선이, 셋째 엄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행복한 사나이의 발생이었다. 그냥 80년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너무 막 기대가 되고 막 더 읽고 싶고 그렇죠? 일단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지물포 아저씨 소개해줬고 이제 누구 얘기해줄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 강노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강노인 1m 80을 넘는 큰 키에 80년대의 할아버지가 키가 180이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렇게 딱 제 키죠? 검붉은 얼굴과 유난히 크고 빨간 주먹코, 맨날 술 마시고 다니나? 식식한 걸음걸이, 팔뚝에 꿈틀거리는 중. 왜? 자기 땅이 있어. 거기에서 직접 농사 짓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야. 비료, 화학 비료를 안 쓰고 똥으로 비료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싫어해. 우렁찬 목소리, 나이에 비해서 풍채가 좋고 건강하고 꾸밈 없고 씩씩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성격.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게다가 나이도 많으니까. 밑에 봅시다. 강남 부동산 박씨와 고흥댁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누구? 강노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부부야. 원미동에서 강남 부동산 경영한 지 오래됐어요. 강남 땅 주무르다 재산 날리고 부천에 왔고요. 원미동에서 한 재산 장만했고 어쨌든 돈 냄새는 잘 맡아. 장사는 좀 해. 이러한 상황들. 밑에 거 됐고 이제 또 와서 본문 보러 갑시다. 지물포 주씨가 구둣발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대충 불을 끄고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누구다? 이 소설의 주인공 강만성 노인, 줄여서 강노인. 원미동 23통 일대에서는 옛날에는 주소가 몇 통 몇 반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몇 통 몇 반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80년대를 드러내주는 소재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고. 소재 5군데에다가 체크 그어놓고 시대적 배경을 추측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 80년대 아닌 것 찾으면 됩니다. 23통 일대에서는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유명히. 아니,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호, 강노인의 정보, 지주야, 땅이 있다 그랬죠.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를 속속들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강노인은 땅이 있어. 거기에서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불만이 넘쳐. 겨울이 되면 또 강노인, 아우 저 노인네 때문에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하고 겨울엔 특히 주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 왜냐? 미리 볼게요. 여름의 똥냄새,
그 다음에 겨울에 연탄재를 막 투척하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1m 80이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짓을 가진 강노인은 외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요로 따위로 생겼습니다. 묘사. 강노인은 언제 보아도 망일꾼 차림새였습니다. 유난히 큰 코,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듯 검붉은 얼굴,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다가 딸기코 버금가는 색깔이었습니다. 키 크고 떡대 좋고 코 크고 빨갛고 씩씩한 걸음걸이며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외양 묘사고 걸음걸이 뭐 움틀거리는 힘줄 목소리 요 정도면은 행동 묘사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것들. 그래서 학교쌤이 외양 묘사랑 행동 묘사를 구분해 주면 그냥 그대로 따르시라.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묘사구나 라고만 하면 된다. 씩씩한 걸음걸이에 노상 걷어붙인 채인 팔뚝에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곤 어림잡기는 좀채로 어려웠다. 저거 아무리 봐도 한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여. 할아버지가. 목소리도 우렁차서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문아 하고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서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 앉아 있는 그 집의 2층 집 막내 아들 용문이가 금세 튀어나오곤 했었다. 됐을까요? 목소리 커. 강노인한테 용문이 어릴 때부터 꽤나 많이 맞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튀어나오지. 이렇게. 강남 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이기도 한 고응댁의 말에 의하면 어머 고응댁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 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나라는 사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인칭 아니야. 3인칭이죠. 사람들의 속마음 얘기해 안 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3인칭 관찰자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심리나 이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면 된다.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3인칭 시점. 됐어요? 예. 이해하셨을까? 못하셨지. 네. 잠깐 시점이라는 말을 확인할게요. 시점, 사건이 벌어지는 걸 어디에서 보냐?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1인칭, 3인칭. 쓰고 있죠? 1인칭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이고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입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서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칭 내가 내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다른 중심인물 주인공 이야기를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해주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속마음까지 다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1인칭 아니다. 그거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밑으로 이제 또 내려오도록 할게요. 쓰셨나?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를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보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고응댁이 이날 이때껏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원미동 23통 일대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게 된 셈이었었다. 고응댁이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고응댁 강노인이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이렇게. 강노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 부동산이었으니까 헐값의 원미동 땅들이 요새 들어 황금값이 되기까지 별표.
땅값이 갑자기 엄청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급격한 땅값 상승이 있었음. 일종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박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왜요? 박씨와 고흥댁은 둘이 부부, 직업은 공인중개사.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에 강남 땅을 떡주무르고 했었던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 재산 다 날리고 딸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간꾼, 그냥 소개해 주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뭐 브로커 정도? 중개업자? 그냥 중개업자가 돼버렸다라는 박씨였다. 박씨가 그랬겠지. 맨날 술만 먹으면 내가 말이야 여기 이 동네 오기 전에는 강남 땅이 다 내 땅이고 내 손 거쳐가지 않은 땅이 없었다고. 근데 왜 여기 계셔요? 아, 그게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지. 그건 묻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겠죠. 나 그냥 한때 잘 나가던 아저씨였어. 요 얘기지.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박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부동산 업자가 원미동이 개발되면서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있고요.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지. 팔려는 사람이 자기 물건 내놓죠. 그럼 사려는 사람이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소개시켜주면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소개료를 받을 거 아니야. 중개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렇죠. 둘 다 받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지.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강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었다. 그때 들어선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었지만 도로편에 있는 공터는 아직 새 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 길이 있고 강노인 소유의 공터를 팔았고 여기 건너편에는 아직 땅이 팔리지 않고 개발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야. 이걸 빼고는 소방도로 왼쪽에서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배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게 빌려주어서 시멘트나 모래가 그득 차여 있고 외지 사람들 개발한다고 팔리지 않은 요쪽 땅덩어리는 작은 건재사, 그러니까 건축 자재되는 회사의 그런 건축에 쓰는 물건들 쌓아놓는 일단 창고 같은 공터, 그거 하나. 다음, 나머지 땅은 강노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 채소들을 가꾸었다. 요 땅이랑 또 여기 뒤에 요만한 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강노인 땅. 여기에서 그냥 채소 같은 거 키우고 있는 땅인 거지. 큰돈이야 못 돼도 그럭저럭 가용 어떻게 필요할 만큼 쓸만하게 되는 알뜰한 밭이었다. 엄청 그 땅 판다고 재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년에 편안하게 넉넉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땅값은 받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이 부부가 봤을 때는 저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수수료 받으면 중개 수수료 받으면 우후 신나는 일인데 강노인이 땅을 팔지를 않네. 이런 거지. 강노인은 이제 쟤밖에 안 남은 쓰레기를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었다. 이거 강노인이 이 공터에 오는 이유는 이것이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이제는 내 땅이 아니야. 청산별곡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서 쓰레기 같은 거 태우면 재가 생기잖아. 그 재 떠다가 거름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지. 요의 재. 요게 강노인의 목적이야.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향기가 나나?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 모아놓으면 냄새 더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강노인 자식들 먹고 살기 힘드네. 건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내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인 만큼 넉넉하지는 않아. 강노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었다. 땅이 있는데도 좀 가난한 할배 느낌인 거지.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가 있었다. 쌤, 몇 억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잖아요. 80년대에 투게더 있지, 투게더 아이스크림. 그게 1,000원이었어. 믿기지 않지. 니들 먹고 있는 뽕따 있지, 뽕따. 그땐 뽕따 없었는데 뽕따 같은 아이스크림 쭈쭈바가 90원이었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억 될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지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의 고집에 막혀 일단 체크.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에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었다. 올해도 봄이 왔고 그래서 강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 끌고 자신의 밭에 나타났습니다. 땅 안 팔고 뭐 하겠다고 이 할배는 계속 농사 짓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지. 일단 옆에 체크. 강노인이 팔지 않은 땅이 동네에 미치는 영향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볼게요.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 시 입장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요 도로 참 좋은 도로야. 여기 있는 땅 전부 여기 있는 땅 전부 다 매입해서 한 방에 개발해야 쉽지. 근데 강노인이 어떻게 요만큼 이 땅을 안 팔고 있어. 그러니까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별론 거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변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 다음 강노인과 박씨. 강노인은 땅 팔지 않겠다. 박씨는 좀 땅 파시죠 어르신. 계속 살살살살 꼬드기고 있는 상황. 서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그게 갈등인 거죠. 밑에 봅시다. 원미동의 현재 상황. 한창 개발 중인데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아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강노인이 소유한 땅의 쓰임. 이미 팔아넘긴 땅에는 상가가 들어섰고 다음에 새 건물이 들어설 건데 아직 팔지 않은 땅에서는 건재상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고 있고 야채나 키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 라는 것들.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서 상황 보러 갈게요.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괜히 날이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은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 두둑을 갈아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 겨울이라서 뭐 못 심은 거지 봄 되면 여기에다가 밭 깔고 씨 뿌려서 농사 지을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겨울 내내 뗀 연탄 있죠. 그 연탄재를 강노인 공터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야. 강노인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러니까 들고서 그냥 던지고 욕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남의 땅에다가.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를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서울 것들이란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을게요. 서울 것들이란 사실은 강노인이 혼자서 속으로 한 말인 거겠지. 서울 것들이란 동네 사람들에 대한 강노인의 부정적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들. 긍정적이면 어머 서울 분들은 역시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겠지. 강노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놓았다.
강노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밭끄트머리로 걸어나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 각시가 아는 체 했다. 어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 태안경을 쓰고 머리에 기름을 촥 발라서 붙어 빗어 넘긴 박씨의 면상을 박씨에 대한 외양묘사. 박씨는 강노인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어르신 땅 파시죠? 이거밖에 없어.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땅 파시죠? 했어.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은근히 회유를 하더니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밑에다가 박씨, 강노인, 땅을 중심으로 파시죠 라고 박씨는 강노인을 회유하고 강노인은 박씨에게 거절을 하고 어쨌든 둘이 갈등의 주체다 라는 것 정도는 또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숙제를 내주는 저와 숙제를 받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갈등 구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끝없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지.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어르신 그냥 가격만 부르시랍니다. 그 가격에 다 사준다고. 숫제 집까지 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씨였다. 감언이설, 달콤한 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꼬시는 말, 꼬이는 말, 감언이설, 괄호. 그것도 강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 방에 사들여서 길 이쪽 저쪽에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거고 거기에 초호합한 위락시설들 막 노는 시설들이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뭐 PC방 생기고 볼링장 생기고 뭐 실내 테니스장 만들고 뭐 그런 식인 거겠지. 초호합한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거라고 했다. 1층 상가, 2층 사우나, 3층 헬스클럽, 4층 사무실, 건물 용도부터가 강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 땅 사가지고 그런 거 짓겠다고? 에이 별론데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니까 어떤 작자가 어떤 김칫국을 마시던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김칫국 마시다 괄호 벌어지지도 않은 좋은 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아이패드 사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용돈 모아가지고 아이패드 케이스 산 그런 경우인 거지. 김칫국 마시다 라는 말이. 영감님, 저 유사장이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영감님 땅 파시죠. 그게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사장이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박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좀 연기하는 거야.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댁이 뒷말을 거둔다.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지내를 썼구만요. 우리사 세 방이나 얻어주고 소개료 받는 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 감시도 그리 애를 쓴 거야. 다 한 동네 사는 사람들 정으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뒷말을 거두며 나 강노인 할배 당신이 땅 판다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지. 협조 좀 해주시죠 할아버지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강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씨가 나섰다. 부부가 완전 콤비야. 아직도 때가 늦은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름에 똥냄새 풍겨주는 밭을 두고 있으니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어르신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팝시다.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씨는 마음 한구석에 생각하고 있어. 강노인 이 사람이 땅값을 더 받으려고 안 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땅 팔 생각이 없는 강노인이 이런 얘기 들으면 완전 기분 나쁘지.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 모르십니까? 88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싸우니 2, 3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단 말입니다. 라면서 88 올림픽 동그라미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감님도 그만 욕심 부리시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가 나섰을 때 후딱 팔아치우시오. 영감님이 요거는 저기 누구야?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는디 왜 못 알아들으십니까? 경국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강노인의 손주의 할머니, 그러니까 누구야? 강노인의 부인 할머니.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쳐야 다닌대요. 아유, 그만 좀. 그래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셔서 저라면 요게 네모 정도? 이 말 자체를 전부 다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객관식 문제에는 충분히 내기 좋은 문제다. 첫 번째, 강노인을 설득하는 박씨 부부의 회유. 뭐라고 하면서 꼬십니까? 유사장과 자기들이 노력했습니다. 무슨 노력? 이 동네 살리려고. 땅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강노인의 아내, 할머니도 땅 팔려고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뒤에 얘기해요. 사실 시세는 요 정도인데 조금 더 받고 싶으면 제가 잘 말해서 조금 더 받아다 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고흥댁은 이제 강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강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냥 말대꾸하기 싫은 거야.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합니다. 강노인이 두벅두벅 걸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다 대고 박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소리를 칩니다. 아직도 유사장이 이 땅에 마음이 있는 모양이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셔. 판다고만 얘기하세요. 가격은 제가 알아서 더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옆에 네모였었으니까 얘도 같이 네모지. 강노인을 설득하는 박씨 부부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요. 더 받아다 드릴게. 땅값 따위와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알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지만 박씨의 말 본새는, 박씨가 하는 말 꼬라지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다시 한번 따옴표. 아유, 저 서울 것들이란. 박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야 그는 한마디 내뱉었었다. 저들 내외가 원로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으나 강노인에게 있어서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아풀들이었었다. 다 서울 놈들이다. 아이고 어르신, 저희는 서울 놈들 아니요, 전라도 사람이요. 아이씨, 나한테 너나 서울 놈들이나 똑같아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지. 됐어. 여기는 빨간색 체크죠. 박씨한테의 땅은 뭐예요? 돈 버는 수단. 강씨한테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 체크. 박씨와 강노인의 땅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 라는 것들. 옆에 볼게요. 아까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아서 이 땅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언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었더라? 여름이랑 겨울에 문제 생긴다 그랬죠. 첫 번째, 여름. 오줌 인분을 밑거름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우 냄새. 겨울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공터에다가 연탄재 버려서 내 돈으로 남의 쓰레기 치워줘야 돼. 동네 사람들 막 연탄재 버리니까. 그러니까 강노인이랑 동네 사람들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말이야. 밭에서 풍겨 나오는 두엄 냄새라면은 질색 자막을 하고 그냥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이 막 된 것들이라니까.
그렇게 똥 먹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고 그 곡식 다들 다 결국엔 지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강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괭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산같이 버리는 못된 습성을 떠올리면 더욱 괘씸했는데 누가 망할 놈 연탄재 버리는 것 서울 것들.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매력은 모조리 그런 것 투성이었다. 그런 것, 어떤 것,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으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인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앞풀들의 극성 때문에 맨날 지나가면서 아우 못 살겠네 하면서 그냥 할배 들으라고 욕하고 그러면서 지나갔겠지. 실컷 장만해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래도 마을 사람들 눈치는 좀 보고는 있어 할배가.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었던 것이 요 몇 해의 농사 실정이었었다. 거기에다가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어떤 쓰레기장? 연탄재. 겨울 동안 용문이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을 지키고 있었지만 허사였었다. 올봄에도 역시 트럭 한 대분 이상의 연탄재를 생돈을 들여서 치워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지. 내 돈 들여서 남의 쓰레기 치워주고 있으니까 열받아 미치는 거지. 2층 상가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이게 하는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4가구 이상은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 날은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청소차가 치워주고는 있었지만 애초에 나오는 양 자체가 많아.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다. 원칙적으로는 오늘은 일반 쓰레기, 내일은 연탄재야. 그러면 내일은 오늘 나온 연탄재 집에 갖고 있다가 오늘 밤에 연탄재 내놓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들이 밤이나 새벽에 치워 갈 거니까. 근데 그냥 들고 가서 버리는 거지. 강노인 땅에다가. 그게 편하거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래요? 그러지만 하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지 않을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밭꼬라지가 밉다고 일부러 여기에다 내던지는 동네 사람들의 속셈쯤은 강노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강노인 밭에다가 연탄재 버리는 이유는 1. 귀찮아서 2. 여름에 냄새나서 엄청 징글징글했으니까 엿먹어 봐라 이런 심정으로 이런 거겠죠. 다음 페이지.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러 갈게요. 다음날 강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에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할배! 이것 좀 봐! 우리 딸내미 새 옷을 샀는데 똥이 묻었다고! 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졌다. 강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엄마들이 이래. 여보, 할아범 땅 팔아가지고 아들내미나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강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해서 자식 농사는 허망했다. 대조. 땅은 내가 노력한 만큼은 그래도 결과물을 줘. 근데 아들놈들은 말을 안 들어. 맨날 아버지 돈 따다가 쓰면서 맨날 사업 망해먹고 있어.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의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조각조각 판 거지. 뭐 하려고? 아들 뒷바라지 해주려고.
땅판도는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부으니 거두어 드리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땅을 못 팔겠는 거야. 세상에 강노인한테 믿을 게 땅밖에 없어. 강노인을 둘러싼 주요 갈등. 여기 칠판 보세요. 땅 안 판다. 땅 파시죠. 내 땅에서 거름 주면서 농사 짓겠다. 냄새나요. 연탄을 벌인다. 이런 서울 것들이라고 하면서 갈등 구조가 있다라는 것들. 밑에 이제 위기 부분 보러 갑시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갈등의 고조가 드러나 있는 부분인 거겠죠. 위기 갈등의 고조 갈등이 살살살살 올라갈 겁니다. 너무 일찍 모종을 냈나? 강노인은 아직 어리디어린 고추 모종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음력 5월이 돼야 모종을 밭에 내었다는 것은 옛말이다. 마음만 먹으면 비닐 씌워 겨울에라도 풋고추 맛을 볼 수 있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고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까지 쳐가면서 농사 지을 생각은 또 없어. 이렇게 그냥 철마다 그 철 농사 짓고 싶은 거지. 봄볕이 살가워지기 따뜻해지자마자 온상에서 키운 모종을 내었었던 것입니다. 요즘 화원 같은 데 가면은 한 모종 3개에 1,000원씩 팔고 있고 시골 장터에 가면 5개에 1,000원씩 팔고 그래요.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더 싸게 팔겠지. 햇볕이야 그만한데 아이쿠야 비가 부족한 탓에 어디가 있냐. 잘 안 자라고 있어. 가뭄이라 강노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보다가 우두망찰 넉넉고 멍하니 서 있는데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용민이 누구였지? 강노인 아들이었죠.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경국이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아까 그 우리 딸내미 옷에 똥 묻은 거 그 엄마.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까지 몰려와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경국이 할머님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아셨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23통 6반의 반장이었습니다. 가끔 여기 플랜카드 붙어 있던데 고전동 저기 반장 모집한다고 통장 모집한다고 이런 것들 활동비도 좀 주고 그래요. 그래봐야 한 15만원 25만원 이렇게 주겠지만 이렇게. 길 건너 오반장은 형제 슈퍼의 김씨지만 우리 정육점의 임씨가 똥냄새 문제는 노상 앞서고 있는 중이었었다. 우리 정육점 임씨가 똥냄새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보고 있나? 뭐 그런 경우지. 아니면 냄새에 예민한 아저씨던가 이럴 수도 있지. 임씨에 비하면 육반장인 경우에는 강노인에게는 훨씬 우호적이었었다. 그렇게 크게 강노인한테 싫은 소리 안 했나 보지. 용민이네 가게에 새든 탓도 있지만 그러네. 어디야? 용민이네 어디가 있냐? 여기 육반 반장한테 따지면 강노인은 건물 준 거야. 따지면. 그러니까 하는 것이. 용민이네 가게에 새든 탓도 있지만 임씨가 애초에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했었던 까닭이 어쩌고 저쩌고. 일단 기다려. 오른쪽 위로 와서 잠깐 봅시다. 강노인은 지금 어떤 처지예요? 자신의 밭 때문에 동네 사람과 갈등을 빚고 있고 여름 겨울 나눠서 생각하시라. 두 번째, 가족들 아내까지도 땅 팔라고 강요하고 있고 땅을 놀려놓았는데 아들 딸한테 쏟아부어서 거둬들이는 게 없어. 그래서 믿을 건 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강노인 이 할배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 사실은 요즘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이렇게 정육점 주인이 강노인 특히 싫어하지. 강노인도 좋아할 일이 있나? 정육점 아저씨를 무시한다고. 뭐라고 무시해? 옛날 같으면 백종놈이 새끼가 그냥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지.
어디 그냥 쇠백정이 그냥 소 잡는 놈이 그냥 단 한마디로 잘라낸 이태전의 일을 두고 임씨는 여태도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강노인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 째려본다 이 이야기인 거죠. 나 정육 좀 하는데 노인네가 와가지고 이 백정 놈의 새끼가 이러면 기분 좋아? 그 손에 칼 안 들려 있던 게 다행이지. 6반에 비하면 5반에서야 인분 냄새나 물것, 벌레들 극성이 그저 그만한 정도인데 작년에 시청에다가 진정서를 낸 것은 5반이었다. 저 할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시청에다가 저거 똥을 거름으로 줘서 우리 동네 사람 못 살겠어요. 저기 똥으로 거름 넣지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시청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냈어. 그게 다 임시의 술책이라는 것쯤은 강노인도 알지만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현대 연립의 정미 엄마와 합세한 걸 보면 임씨가 올해 또한 집주인을 부추기는 게 틀림없었다. 임씨가 특히 강노인과 사이가 안 좋은 임씨가 나서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저 땅 빨리 팔고 나가게 하던가 최소한 똥으로 걸음은 주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인 거겠지. 돼지나 닭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땅에 푸성기 갈아먹고 있는 심심풀이 농사에까지는 손댈 수 없다고 시청의 답변이 내려온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년에는 연판장이라도 돌리게 된다면서 큰 소리치던 작자였었다. 동네 일일이 집에 찾아가면서 저기 농사 못 짓게 합시다. 사인 좀 해주세요 해서 이 사인 받으러 다니겠다 이 얘기인 거야. 이렇게. 다음 아유 올해일랑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 그러대요. 시청에서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래요. 그렇죠. 이게 또 공무원 습성 중에 하나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근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액션 취해서 반응을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요령 중에 하나 구청이든 시청이든 민원 접수를 하지. 그러면 민원 접수하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받아놓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 깐깐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때쯤 됐을 때 안 한다? 그러면은 물론 공무원들도 엄청 바쁘지. 그러면은 이때쯤이면 됐어야 하는데 해서 안 되면은 전화해서 아까 받아놨었던 그 사람을 직접 찾으면 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해줘. 됐을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게 불편해요라고 해서 사실은 신고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 그렇지 않나? 자, 또 계속 봅시다. 여자가 피아노 교습소와 나란히 붙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 강노인은 혀를 차는 것으로 자신의 우라를 삭혀버리고는 강노인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내 땅에다 농사 좀 짓겠다는데 그걸 왜 못 짓게 하지? 짜증나는데 서울 것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이내 말라버리는 밭고락선이를 내려다본다. 그러고 보면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 때문만은 아니었었다. 똥냄새가 일단 원인이기는 해.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시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 자, 이제 진짜 더 근본적인 이유인 거야.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아. 근데 강노인이 땅 와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 강노인 포함해서 자 모여봅시다. 여기 어차피 개발한다고 땅을 판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세가 요만큼 있디다. 우리끼리는 절대 요 선에서는 물러나지 맙시다 라고 해서 땅 주인들, 집주인들이 작정을 해서 한탕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강노인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더 싫은 거지. 냄새도 냄새인데 이렇게. 거기에 새 들어있는 지물포 주씨와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지만 강노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었다. 깍듯이 어른 대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집 주인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집 주인들은 대놓고 강노인에게 적대적인 거지.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 청소원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아는 채 해왔지. 꽥꽥거리게 못되게 구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체크. 강노인의 농사 반대하는 이유가 똥냄새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거지. 바로 이거죠. 아우 똥냄새 때문에 못 살겠네라고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도 까닭이 있었다. 이런 거겠지. 강노인네 땅덩어리들이 팔려야 거기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겁나 좋은 땅이지. 도로변의 땅에다 인분 뿌리며 푸성기나 갈아먹는 데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닐 것이다. 강노인이 농사 지으면 집값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 동네 신수가 훤해야 집값도 오르는데 모름지기 강노인이 밭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야 제값으로 보지 않는 불만이 클 것이 자명했었다. 됐을까요? 일단 오른쪽 위로 와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강노인의 농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제일 앞장선 사람 누구? 정육점 임씨. 미용씨 자리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했고 이런 쇠백정이 이런 소리 들어서 빈정상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사사건건 반대하고 싶은 것이. 다음, 집주인들의 이유가 사실은 더 큽니다. 왜? 동네의 격이 떨어져 집값 상승을 바라니. 나는 살면서 제일 어이없는 게 동네의 격이 떨어져, 우리 아파트의 격이 떨어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하찮아. 이렇게. 사실 꼴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강노인의 농사를 반대합니다. 라는 것들. 어쨌든 지금 강노인은 다 몰리고 있어. 그나마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인 거야. 됐을까요? 노인하고 누가 왜 싸우는지 확인이 되셨을까?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 왜 나랑 말 섞기 싫어서 그래? 반상회야 열리건 말건 강노인은 아들 데리고 밭에 물댈 작정으로 집으로 들어왔다.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 일에 봄감기까지 겹쳐 빌빌거리는데 그새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었다. 아씨, 아들내미가 있어야 아들내미한테 좀 대놓고 욕이라도 좀 할 텐데. 제법 잘 따라다니며 다소곳이 땅을 일구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람든 게 분명하다. 용문이도 얘기 들었지. 아버지 땅 팔면 시가 얼마라고. 그러면 아들 넷에다가 딸 하나 있고 엄마 있으니까 대충 내 수중에 떨어질 돈이 얼마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바람이 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지.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바람 들었다고 표현한 거죠. 요 사이 이 핑계 저 핑계 반일 피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미꾸라지였었다. 요즘 일 안 하러 다녀.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집에 들러 지 어미와 수군거리는 걸 보면서 용민이는 누구야? 용민이도 아들이야. 따로 사는 아들이야. 엄마랑 얘기해. 왜? 엄마, 아빠 보고 땅 좀 팔라고 좀 해요. 이렇게 이야기. 아들, 나 죽는다고. 엄마 제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용민이가 집에 들려서 어미와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대뜸 둘째에게 물지기의 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다. 야, 닥치고 니네 엄마랑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는 줄 다 아니까 가서 물이나 떠와. 농사짓기. 이 얘기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서너 번 날라라.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요. 내가 저 나르리다. 뒤뜰에 파놓은 펌프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주댕이 대빨 나와 있는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왜? 할머니는 남편이 뭘 하든 남편한테 사실 그렇게 큰 정은 없나 봐. 아들이 더 소중한 거지. 아들 고생하는 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렇게. 강노인에 대한 불만과 자식에 대한 걱정이 나타납니다. 서울? 못하러? 지 형이 보낸답니다. 처가에 돈이라도 좀 꾸어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아들내미가 동생 돈 꾸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지.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구랴.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버려놓은 일인데 그렇게 넘보듯 하지 말고 땅 팔아서 빨리 아들 좀 도와줘. 이 이야기지.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도 않고 뒷곁으로 가서 펌프물을 뽑아 올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하고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아버지, 제가 공장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집안 살려볼게요. 땅 좀 팔아서 좀 주시죠. 얼마나 지랄지랄을 했으면 조금 팔아다가 도와줬었을까. 말아먹고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또 말아먹고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지랄 했겠지. 쓸 줄만 알았지 벌어들일 줄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무어서 일만 크게 벌려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긴다. 아버지 빚 좀 갚아주세요. 사채업자가 제 콩팥 떼간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를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라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지금이야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만 진짜 아들내미가 아버지 저 진짜 죽습니다. 제발요 상황을 해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강노인은 땅 팔아서 도와주기는 할 거야. 이렇게. 근데 될 수 있어. 열받아 씨.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도와주기 싫은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놈이라서 그런 상황인 거지. 그날 저녁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의 아내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 니들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이거지. 그놈의 똥타령을 왜 내가 뒤집어 쓴답니까?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다. 당신 때문에 저질러진 거 욕을 왜 내가 먹어? 경국이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쪼로로 달려와서 일러바치는 말로는 돈 구하러 나갔던 큰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반상회까지 참석한 모양이니 뒷소식이야 누구한테 들어도 알 수 있을 거니까 내외는 일찌감치 불 끄고 자리에 누웠다. 뭐 누구든 반상회에서 무슨 얘기 나왔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뭐 뻔한 얘기지만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하면서 됐어 몰라 그냥 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됐을까요?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와 볼게요. 강노인은 엄청 고집쟁이죠. 평생 농사 지으면서 땅은 삶의 터전이다. 땅을 물질적 가치로 따지지 않습니다. 강노인의 아내는요, 남편보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하죠. 땅 팔아서 자식들 도와주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강노인의 자식들은 이것들이 제일 문제야. 아버지한테 의존하면서 살고 있어.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신의 실패한 사업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됐을까요? 네, 됐고. 자, 이제 또 맞아 봅시다. 그날 저녁 반상회, 오케이. 위기.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의 농사를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 냄새나. 벌레가 많아. 동네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반상회에서 밭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며 농사 짓기를 중단하려는 사람들의 모임.
강노인은 남은 땅에 대한 상반된 태도. 강노인은요, 농사 짓는 걸 그만두고 싶지 않아. 강노인은 땅 팔아서 자식들 도와주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을까? 35페이지 또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날 아침 첫 새벽부터 오케이. 절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갈등이 최고조.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이 떡 벌리고 선 채 말이 없었다. 너무 놀랬어.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어때? 연탄재를 버려도 농사 안 지는 한겨울에는 버렸는데 이렇게 뭐 심어놨는데 버린 적은 없었거든. 이건 완전히 의도된 거지. 겨울 빈밭에 내다 버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수미부터 자라고 있는 밭, 농사 짓고 있는 밭에 연탄재 내버린 건 명백한 짐승의 처사였다. 반상회 끝에 돕기 어려 있는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다. 이런 짓거리, 어떤 짓거리? 연탄으로 고추 모종 다 눌러 죽인 거.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서울 것들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표현이 좀 과격해졌죠.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거리며 밭으로 달려들었다가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하지.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 이놈의 새끼들. 땅을 아는 자라면 저 따위 행패를 할 생각이나 했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어떡하지? 안타깝죠. 됐을까요? 결국에는 뭐예요? 냄새 때문에? 집값 때문에? 아니야.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냐? 땅을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강노인과 대비되는 가치. 땅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야. 강노인은 생각하죠. 땅은 생명이 자라는 곳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거지. 도로 청소원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오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턱이 없었던 청소부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영감님, 땅 내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세상에, 영감 땅인데 이 영감 땅 내놓은 건 누구야? 자식놈들 아니면 할머니겠지. 누가 그런 소리래?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병력 같은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왜? 등치도 크고 평소에 목소리도 큰 할배였었는데 어젯밤 반상회에서 대개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뭐 저도 우리 집 요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이놈의 며느리 인연이 그냥 시아버지 땅을 지 맘대로 팔고.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꿰어차고 얼갈이 배추와 열무를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이 영감이 이 시간에 들어올 영감이 아니거든. 근데 신발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니까 할머니도 이제 놀랬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 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 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인 거지. 옆에 오른쪽으로 와서 살펴볼게요.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라 그랬어? 절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사건. 밭에 고추 위로 연탄재가 떨어졌다.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야기. 강노인의 분노 포인트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에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지. 그것을 내 땅을 쥐들 맘대로 팔려고 하는 며느리 아들놈들 때문에 열받은 거지. 이렇게. 강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때문에 강노인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다음 페이지. 그랬다고 뭐 올해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파실 모양이다 라고 했다라고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죠 하면서 누구 편 들어줘? 경국이 엄마 며느리 편 들어주고 있지. 그냥 해본 소리. 밭에다 그 지경 해댄 걸 보면 오죽하겠어. 또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쇼. 땅에 대해 강노인과 다른 입장. 은행 이자 넣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IMF 터지기 직전에 은행 이자가 15% 20%였어요. 그랬었어. 우리가 진짜 먹고 살만 했었던 거지. 은행 이자가 10%라고. 콩팥 떼서라도 내가 그 적금 든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저 그 정도로 돈을 미치고 환장한 놈 아니에요.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이해 안 해줘.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가 이때다 싶은치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펀치를 날리는 거지.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었다. 우와, 복덕방 박씨랑 고음댁은 할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도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 86 아시안 게임인가 88 올림픽 때인가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참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볼겠소? 88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돈이나 제대로 쳐줍니까? 도시가 있어요. 요 구역을 개발하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 주고 적법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전에 제가격 받고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 놓고서 강노인은 이내 밭으로 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반상회 파면 뭐예요? 땅 판다 라는 소문이 퍼진 거. 반상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구워간 50만원 돌려달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경국이 엄마네 시아버지 땅 판다면서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빌려간 나 50만원 좀 지금 빨리 갚아주면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지.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데 큰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냐 라는 여자의 말에 우와, 말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땅 파실 생각이 있던데요 했는데 이게 몇 달이 거치니까 벌써 땅 팔고 계약금 받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 이렇게. 여자의 말에 강노인의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서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라는 것이다. 개 알아요? 개.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갯돈 들고 튀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나?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어.
그러면 첫 달이 되면 1, 2, 3, 4, 5, 50만 원 나한테 주면 돼. 됐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 당신한테 나머지 사람들이 10만 원씩 주면 돼. 근데 나는 받았지. 그러니까 11만 원 내는 거야.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내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달에 이제 당신이 받지. 50만 원이 두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또 나는 11만 원, 11만 원 그 돈을 받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 돈을 땡겨 쓸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얼마 받아? 55만 원 받잖아. 그게 개야. 개. 두 번째 탄 거야. 이렇게. 그 돈, 그게 개예요. 이렇게. 암튼 시아버지와 단판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였다. 그게 어떤 돈이면요, 서울에서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해서 서울에서는 새빵살이 하는 사람도 여기 부천시 원미동에 오면 조그맣게나마 집을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원미동 확실히 잘 사는 동네 아닌 거야.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다.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이자 조그만 거 탐내다가 크게 엿먹었어. 소, 탐, 대, 실. 작은 것 탐내다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땅을 팔았다는 소문, 사실은 과장된 헛소문이죠.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환장하겠네. 강노인한테 몰려들어서 네 아들이 빚진 거니까 애비가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지.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환장하겠네. 뭐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야. 그 중에서 목동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쥐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 있었다. 철거 보상금을 3부 이자로 놓아주겠다. 3부 이자 몇 프로? 30%. 이자 30% 줄게. 이거지. 고용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한결같이 도대체 저기 누구야? 큰아들 용규 뭐 보고 돈 빌려줘? 아버지가 땅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는 그거지. 아이고 저들이 용규 보고 돈 빌려준 줄 아십니까? 어르신 보고 돈 빌려준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돈을 건네준 사람이다.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 그대로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다. 됐을까요? 자, 이거 몇 년대 부천시 원미동? 80년대. 대놓고 80년대라는 말이 나오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전인 거야. 이렇게. 도로 주변의 미화사업, 국제대회 앞두고 80년대 정책적으로 실시했었던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만 하면 이제 도시의 불황자들 있죠. 밤에 술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 그냥 잡아다가 가고 그랬어. 시대적 배경이 80년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노인이 땅 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네 방네 빚쟁이들이 다 몰려다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아먹혔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와, 이 집에 아들놈이 빚지고 다닌 걸 아빠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다닌 용민이라는 어쩌겠냐고. 숫제 으름장이다. 남편, 자식놈들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몇 거 줘야 돼, 강노인이?
법적으로 메꿔줄 필요는 없지만 자식인데 어떻게 메꿔줘야지. 아, 내가 사업하다 말아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 잠깐이라도 하고 있으면 버려. 뭐 할지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네 돈 아니야? 아버지 돈이야? 땅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리 집 앞에 거라도 떼서 팔아서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은 강노인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어 하는 공간이지만 아내는 그걸 몰라줘. 자식놈들 뒷바라지하다가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아이고 내 새끼 죽는다 하면서 우고 나갔겠지. 용문이 박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 뿌리고 수확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전전반측.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서울 것들. 여기값이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도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 바보가 된 거지. 이렇게. 왜 정지했었대? 암튼 그렇다. 원망이 많은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할 수 있겠는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돈 하면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 붙들고 있다라는 위안이 강노인에겐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여기는 또 이제 체크합시다. 서울바람, 도시화, 개발 열풍이 몰아닥쳐서 서울바람이 몰아와서 요 모양으로 설익은 소시, 설익은 도시. 개발바람에 휩싸여서 기본과 중심을 잃게 된 도시. 땅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우라가 치미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해도 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와, 이 새끼들 쳐 죽여야 돼. 지네들이 빚져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면서 지가 돈 빌려놓고 나오지를 않아. 허긴 나서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땅 팔면 다 여러분 빚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꼴배기 싫겠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강노인 결국에 땅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모습은 다 아실 테고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별표.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도시화가 되었죠. 자본을 중요시 여깁니다. 심리적인 연대감보다는 이해관계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개주가 엄청 잘 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도망간 개주 잡으러 다닌다고 우리 엄마도 한때 막 짖나가고 그랬었는데 강노인의 아내가 땅을 팔자 아들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혔다. 최신 설비만 하면 돈 번다고 하더라. 내가 봤을 땐 100% 아니야 이거. 은행에서 경고장 날라왔다. 처갓집에 돈까지 끌어쓰렸다.
강노인이 추구하는 가치 빨간색. 전통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죠.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왼쪽 거. 강노인에게 농사는 어디가 있냐? 농사는 생명을 기르는 행위. 땅의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거두는 행위. 그러니까 생존 방식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아우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다음날 아침 강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결말. 갈등의 해소.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끝납니다. 그러면 갈등의 해소예요.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땅을 팔려곤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보러 가는 거지.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온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만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라고 하여 멀매라고 불리던 산이었었다. 뇌는 산이죠.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숲타기에 오르내려서 우와 이 노인이 젊을 때부터 이 동네 살았어. 그러니까 확실히 제일 오래 산 사람 맞아. 젊었을 때부터 나무하러 숲타기에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게도 오래 산다.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렇게 더러운 꼴 보나 보다.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만에 이파리가 축 늘어진 잡초를 새삼스럽게 들여다보며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사실 뭐 하려고 그랬지? 고추가 시들시들한 걸 보면서 너무 늦게 심었나? 너무 일찍 심었나? 가뭄 때문에 그래서 아들 보고 용규한테 물 떠오라고 그랬었었지.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우기야 그런대로 잘 자라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곁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노란잎처럼 오그라붙었다. 빨간색 체크. 햇살은 푸지게 내리고 좋은데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하고 있다. 평화롭고 좋은데 강노인의 심정과 상반된 모습. 허탈한 강노인의 심정을 강조하는 배경. 인물의 심리와 대조되는 배경을 제시하여 인물의 심리를 강조함. 그런 얘기 써주면 되지. 헛기침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움직인다. 일단 파는 건 파는 거고 당장 하루 이틀 만에 팔리고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건물 들어올 거는 아니니까 고추는 살려놔야지.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져서 날라야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다 뽑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오면 땅을 팔아야 한다라는 마음에 허탈하고 하지만 쟤네들 너 물이라도 조금 먹어라. 미련과 애정이 남아있을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왼쪽 밑으로 내려올게요. 강노인이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지. 비교를 통한 인물의 상황을 부각해 줍니다. 빨간색 별표죠. 빨간색이라고 이놈아. 저한테 한 소리죠. 젊은 날에 땀방울이 묻어있는 원미산 아직도 있고 그 산에서 일했던 강노인 아직 살아있죠. 변함없이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의 땅은 없어질 거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강노인의 땀이 있다. 하지만 하나는 팔아야 되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그 정도 잡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살살살 읽어왔던 거라서.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다. 농담이고요. 인물 간의 갈등 요것만 확인합시다. 강노인과 동네 사람들 갈등. 강노인과 땅 팔아라 아내 자식들 사이의 갈등. 2의 1번 중요하다고 봅니다. 땅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근데 저희 쌤이 그 강로인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는 한번 살살살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생각은 있어. 밑에 살펴볼게요. 자, 몇 군데 체크만 하면 됩니다. 80년대야. 산업화 도시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모여들어서 주택 수요도 증가했고 부동산 투기가 겹쳐졌고 주택난이 심각해졌죠. 정부가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 한가운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해도 저기 이제 주변부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지. 버스 타고 다녀 이러면서 지하철 놔줄게 이런 식이지.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서울 근교에는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자 삶의 근원으로 인식되던 땅은 이제는 개발의 대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 뭐였었죠? 고추한테 물 주러 가죠.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터전인 땅이 개발 대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 비판,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 땅의 가치 강조. 이렇게. 다음 동네 이름이 뭐였다고? 원미동. 평범한 인물들 넉넉하지 못한 살림 힘겹게 사는 공간. 소시민들의 공간. 80년대 소시민들의 공간. 뭐 그렇다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 이 동네 사셨다 라는 겁니다. 아마 강노인도 있었을걸? 그 이거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됐어.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자료 땅에 대한 강노인의 인식. 요거는 사실 학교 쌤이 한 이야기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됐어? 다음 사회문화적 가치 살펴볼게요. 왼쪽 먼저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 있죠. 하종옥. 요 아저씨 이름을 보는 순간 시 사실은 유명한 거 2개밖에 없어. 이렇게. 다문화 아저씨야, 다문화. 다문화에 관심 많은 아저씨예요. 자, 살펴봅시다. 동승 무슨 뜻이에요? 같이 탑니다. 버스나 차, 전철을 같이 탑니다. 같이 버스, 전철 등을 타다. 다문화 시대에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 뭐야? 외국인이다. 궁금해하지도 마.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니까.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가졌을 문제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똑같은 사람이다. 궁금해하지 마. 그거 되게 천박한 호기심이야. 이렇게.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된 아시안 남녀를 보면서 주제 나는 나도 모르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있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순차적 구성, 순행적 구성, 시간적 구성. 더 많이 쓰는 말 추보식 구성.
사실 지하철 타다가 외국인 아시안 남녀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 생활 주변의 경험을 평이한시어 쉬운 말로 씁니다. 대조가 있어요. 대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나는 쟤네한테 관심이 있는데 쟤네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창밖을 내다봤더니 새들은 색깔이 깃털이 다른 애들끼리 뭉쳐서 사이좋게 잘 노는 것 같던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따지면 대조가 두 세트가 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조가 뭐냐고? 반대되는 거. 비슷하면 비교지. 그렇지 않을까? 너 왜 나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봐? 아니야? 자, 살펴보러 갑시다. 국철을 타고 가다가 공간적 배경이죠.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펴봤더니 아시아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다. 아시아 젊은 남녀 관찰 대상.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적 대상이라고 해도 되겠지. 화자가 관찰한 대상이죠.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계절적 시간적 배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이 시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타나 있다. 나는 시에서 나라는 말이 등장하면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었다. 무슨 말이야? 공휴일 오후에 일하러 출근 중입니다. 이거인 거지. 저 사람들은 무얼 타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며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럼 옆에다가 요렇게 씁시다. 나 아시안 젊은 남녀.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해 호기심. 그들은 나에게 관심 없음. 근데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호기심인데 어떤 호기심? 천박한 호기심. 왜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했었을까? 나는 일하러 가는데 나와 달리 쟤네는 다른 나라에서 뭐하러 어디 가는 걸까 궁금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랑 쟤네랑은 달라라는 차별적 시선이라는 거야.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밑바탕에 차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야.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모자 장수가 모자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번갈아 가며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 팔러 오자 1,000원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 사람들.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평범한 거야. 또 평범한 거야. 이거 특별한 거 아니야. 그 아저씨들 물건 파는 거 보면 와 진짜 맨날 사고 싶게만 만드는데 막. 그리고 맨날 수출하다가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국내에서 팔고 있고 막 그런 물건들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었는데. 이렇게. 나 옛날에 대학 다니고 혼자서 그 기숙사 살고 자취하고 그럴 때 뭐지 그 반지꼬리 세트 있지 막 실 여러 개 바늘 여러 개 넣고 막 지하철에서 막 사다가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 인형 뜯어지면 다 제가 꼬매주고 있어요. 물론 프랑켄슈타인 같아서 그렇지. 정확히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사람이지. 괴물은 그냥 괴물이라고 나와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박사 이름이야.
나는 여기 봐.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거지. 나 천박한 생각했어.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아 반성, 부끄러워.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여기 또 다시 깃털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요 말 넣어주면 더 좋아. 깃털이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함께 타고 있었다. 새 여러 마리는 색깔이 달라도 잘 어울려. 그럼 위에다가 또 이렇게 씁시다. 나는 아시안 남녀와 다르다 그랬죠. 또 나는 누구랑 달라? 새들하고도 달라. 새들은 차별이 없어. 천박한 호기심이 없어. 근데 나는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었고 호기심 갖고 있었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자연스럽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낯짝이 부끄러웠다. 부끄러웠다라는 말이 나오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낸 말이죠. 동승이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일 거예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근데 나는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기고 있었다. 아마 지금식으로 따지면 국철이면 저 인천역에서 오는 1호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내냐면 구로역에서 많이 내려요. 지금은 무슨 디지털 단지 막 그러는데 옛날에 그냥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었거든. 이렇게.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기고 있었다. 저들도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이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나는 일하러 가는데 쟤네는 뭐 타러 국철 타러 갔을까? 나도 일하러 가고 쟤네들도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쟤네들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쟤네랑 나랑 다를 게 없네. 같은 처지구나를 깨닫고 동질감을 느껴줍니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사회문화적 가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그렇지, 뭐 맞는 얘기지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됐어. 다음 페이지. 앞에 활동한 거 시를 써봅시다. 됐어. 그 다음 페이지. 패스. 깜짝이야. 그 다음 페이지. 빈칸 나와 있는 거 46, 47 페이지. 빈칸 지금 채워서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